69세 우체부 김봉수, 30년 넘게 산골 마을에 편지를 배달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마음은 한 번도 전하지 못했습니다. 은퇴를 한 달 앞둔 어느 겨울날, 마지막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 눈보라 속에서 작은 손 하나를 발견합니다. 얘야, 괜찮니? 아이의 목에 걸린 낡은 펜던트 하나. 그것은 30년 전 봉수가 잃어버린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왜 여기? 한 아이의 등장으로 시작된 기적 같은 이야기. 과연 이 펜던트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리고 30년 동안 봉수가 전하지 못한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은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어땠는지 짧게라도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강원도 정선의 산골길은 겨울이면 언제나 고요했습니다. 눈이 내리면 세상의 모든 소리가 하얗게 덮이고 바람만이 골짜기를 타고 흘렀죠. 이곳에서 30년 넘게 우편 배달부로 일해온 김봉수는 이제 69이었습니다. 허리는 굽었고 무릎은 시큰거렸지만 산길을 걷는 발걸음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오늘은 은퇴를 한 달 앞둔 날이었습니다. 봉수는 아침부터 배달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죠. 하늘은 잿빛이었고 눈발이 거세게 휘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봉수는 외투깃을 세우며 언덕길을 올랐습니다. 손은 거칠었고 얼굴엔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만큼은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배달 가방 속엔 오늘도 여러 통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청구서, 연하장, 손편지들. 봉수는 그 하나하나를 소중히 다뤘습니다. 편지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으니까요. 누군가의 마음이 담긴 거였습니다. 그래서 봉수는 30년 넘게 이 길을 걸으면서도 단 한 번도 배달을 소홀히 한 적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봉수를 믿었습니다. 봉수 씨가 전하는 편지는 절대 늦지 않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봉수 씨는 꼭 와. 그런 말들이 봉수에겐 자랑이자 책임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마지막 배달지는 산 너머 외딴 집이었습니다. 봉수는 그곳까지 가는 길을 수없이 걸었지만 오늘따라 눈이 너무 세차게 내렸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고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봉수는 숨을 고르며 중얼거렸습니다. 편지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말이 봉수를 다시 걷게 만들었습니다. 외딴집 대문 앞에 편지를 놓고 봉수는 돌아서서 다시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눈은 이제 무릎까지 쌓여 있었고 바람은 더 거세졌습니다. 봉수는 지친 다리를 이끌고 언덕을 내려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길가 눈더미 사이 뭔가 작은 것이 보였습니다. 처음엔 나뭇가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그건 손이었습니다. 작은 아이의 손. 눈에 파묻힌 채 미동도 하지 않고 있었죠. 얘야, 이게 뭐야? 봉수는 본능적으로 달려갔습니다. 무릎이 시린 것도 허리가 아픈 것도 잊은 채 눈을 헤치며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는 작았습니다. 겨우 5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고 입술은 파랗게 얼어 있었습니다. 봉수는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의 몸은 얼음처럼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숨은 겨우 쉬고 있었지만 의식은 희미했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괜찮아, 괜찮아. 봉수는 서둘러 자신의 외투를 벗어 아이를 감쌌습니다. 추위는 이제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야 했습니다. 봉수는 아이를 꼭 안고 산골 오두막으로 뛰었습니다.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쳤지만 봉수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 봉수는 아이에게 말했지만 사실 자기 자신을 다독이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봉수는 서둘러 난로불을 지폈습니다. 불길이 타오르자 방 안이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봉수는 아이를 난로 앞에 눕히고 젖은 외투를 벗겼습니다. 두꺼운 패딩을 벗기고 안에 입은 스웨터까지 벗기는 순간 봉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이의 목에 은빛 펜던트가 걸려 있었습니다. 작은 편지 봉투 모양의 펜던트, 난로 불빛을 받아 은은하게 반짝이고 있었죠. 봉수는 그 펜던트를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이게 봉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작은 편지 봉투 모양, 봉투 귀퉁이에 독특한 곡선, 자신이 직접 줄로 새긴 문양까지 틀림없었습니다. 봉수는 펜던트를 손에 들고 가까이 들여다봤습니다. 뒷면엔 손으로 새긴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내 아들에게. 봉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잊은 적 없던 그 펜던트. 밤마다 지갑 속에서 꺼내보던 기억. 자신이 직접 만들어 아들 목에 걸어준 그날. 모든 게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이게 왜 여기 있지? 봉수는 중얼거렸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직 난로불이 타닥타닥 소리를 낼 뿐이었습니다. 30년 전 봉수는 어린 아들 현수에게 이 펜던트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체부인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 편지 봉투 모양으로 만들었죠. 현수야, 이건 그냥 목걸이가 아니야. 아빠 마음이 내 곁에 있다는 약속이야. 언제든 이걸 보면 아빠가 너를 생각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라. 그때 현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아빠도 저 생각 많이 해주세요. 그럼 당연하지.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봉수는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편지를 전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산골 사람들의 편지를 책임지는 것이 자신의 소명이라고 믿었죠. 그러다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지만 봉수는 배달을 끝내고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금방 갈게. 하지만 업무 마감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고 날씨는 굳었으며 봉수가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아내는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현수는 아버지를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아버지만 기다렸어요. 근데 아버지는 편지가 더 중요했죠? 봉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할 수도 사과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현수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목에 걸었던 펜던트도 함께.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봉수는 펜던트를 꼭 쥐고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숨은 조금씩 안정되고 있었습니다. 봉수는 따뜻한 물수건으로 아이의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담요를 덮어주고 머리맡에 앉았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일까? 왜 현수의 펜던트를 가지고 있는 걸까? 봉수는 중얼거렸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것. 세상엔 이런 우연은 없다는 것. 밤은 깊어갔습니다. 봉수는 아이 곁에 앉아 밤을 지샜습니다. 난로불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올랐고 창밖에선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봉수는 펜던트를 손에 쥔 채 난로불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길이 흔들릴 때마다 봉수의 그림자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아이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가느다란 눈꺼풀이 떨리더니 희미하게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죠. 봉수는 아이가 깨어나자 곧바로 다가가 물었습니다. 괜찮니? 많이 놀랐지?
아이는 잠시 멍하니 봉수를 바라봤습니다. 낯선 얼굴, 낯선 방. 아이의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봉수는 담요를 다시 덮어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집이야. 내가 눈밭에 쓰러져 있길래 데려왔어. 괜찮아. 안전한 곳이야. 아이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난로불, 따뜻한 담요, 그리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할아버지. 아이는 조금 안심한 듯 긴장을 풀었습니다. 봉수는 따뜻한 물 한 컵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니? 아이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습니다. 민수요, 제 이름은 민수예요. 봉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수야, 좋은 이름이구나. 민수는 누구랑 같이 있었니? 엄마, 아빠? 민수는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뭔가 떠오를 듯 말 듯 했지만 아무것도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머릿속이 하얘요. 민수는 작은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힘들어했습니다. 봉수는 민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무리하지 마. 천천히 생각나면 그때 말해줘도 돼.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담요 속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할아버지 무섭지 않아요. 근데 왜 기억이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봉수는 민수를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놀란 거야. 추운 곳에서 오래 있으면 그럴 수 있어. 따뜻하게 쉬면 곧 나아질 거야. 민수는 봉수의 목소리에 안심한 듯 눈을 감았습니다. 곧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봉수는 민수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난로 앞에 앉았습니다. 민수의 옷가에서 찾은 펜던트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작은 편지 봉투 모양, 뒷면에 새겨진 내 아들에게라는 글씨. 봉수는 손가락으로 글씨를 따라 쓸어내렸습니다. 30년 전 봉수는 이 펜던트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우체부인 자신의 직업을 담아 편지 봉투 모양으로 만들었죠. 어린 현수는 그 펜던트를 목에 걸고 매일 학교에 갔습니다. 아빠, 이거 진짜 예쁘다. 친구들이 다 부러워해. 현수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봉수는 점점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산골 사람들의 편지를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도 봉수는 배달을 먼저 끝내야 한다고 고집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금방 갈게. 하지만 봉수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이미 눈을 감은 뒤였습니다. 현수는 병실 복도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15살, 아직 어린 나이였습니다. 봉수가 다가가자 현수는 고개를 들지도 않았습니다. 현수야, 봉수가 부르자 현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아버지만 찾았어요. 손만 잡아줬어도 됐는데 아버지는 안 왔잖아요. 봉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도 사과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현수는 집을 나갔습니다. 다신 안 봐요. 현수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오직 난로불 소리만 방 안을 채웠습니다. 이튿날 아침 봉수는 민수에게 따뜻한 죽을 끓여 먹였습니다. 천천히 먹어. 배가 많이 고팠을 거야. 민수는 죽을 한 숟가락씩 떠먹으며 봉수를 올려다봤습니다. 할아버지, 저 왜 여기 있었어요? 봉수는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도 그게 궁금해. 민수는 왜 눈밭에 혼자 있었던 걸까?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추웠던 것만 기억나요. 봉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할아버지가 내 부모님 찾아볼게.
민수 부모님이 분명 걱정하고 계실 거야. 민수는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찾아주실 수 있어요? 봉수는 민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꼭 찾아줄게. 식사를 마친 뒤 봉수는 외투를 입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첫 번째로 들른 곳은 파출소였습니다. 실종 신고 들어온 거 없습니까? 대여섯 살 남자아이요. 젊은 경찰은 서류를 뒤적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없는데요. 언제 실종됐는데요? 봉수는 대답했습니다. 정확히는 모릅니다. 어제 눈밭에서 발견했어요.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요즘 눈보라가 심해서 사고가 많았거든요. 혹시 부모님이 사고를 당하셨을 수도 있어요. 확인해 볼게요. 봉수는 파출소를 나와 마을 슈퍼로 향했습니다. 슈퍼 주인 정자는 봉수를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아이고, 봉수 씨. 무슨 일이세요? 봉수는 휴대폰으로 찍은 민수 사진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혹시 이 아이 본 적 있습니까? 정자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 보는 애네요. 근데 왜요? 봉수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어제 눈밭에서 발견했는데 부모를 찾아야 해서요. 정자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요즘 같은 날씨에 애가 혼자 있었다니. 부모님이 얼마나 걱정하실까. 봉수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민수를 알지 못했습니다. 해가 지고 봉수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수는 난로 앞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셨어요? 민수가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봉수는 외투를 벗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왔어. 민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 부모님 찾으셨어요? 봉수는 민수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근데 걱정하지 마. 할아버지가 계속 찾아볼게.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봉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봉수는 민수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긴. 당연한 일이야. 며칠이 흘렀습니다. 봉수는 매일 마을을 돌아다니며 민수의 부모를 찾았지만 여전히 소식이 없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눈보라로 인한 사고 소식이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산길에서 차량 전복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통행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수는 라디오를 들으며 불안했습니다. 혹시 민수의 부모도 사고를 당한 건 아닐까? 봉수는 다시 파출소로 향했습니다. 혹시 사고 명단 나온 거 있습니까? 경찰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산길에서 차량 사고가 몇 건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 경상이고요. 봉수는 서류를 훑어보다가 한 이름에서 멈췄습니다. 김현수.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 설마. 흔한 이름이야. 봉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사람 지금 어디 있습니까? 경찰은 대답했습니다. 정선병원 중환자실이요. 상태가 좋지 않다고 들었어요. 봉수는 파출소를 나서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김현수.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흔한 이름이지만 민수가 가진 펜던트, 그리고 그 이름.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 일치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봉수는 민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야, 혹시 아빠 이름 기억나니? 민수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더니 희미하게 대답했습니다. 김현수요. 맞는 것 같아요. 봉수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김현수, 정말 현수였습니다. 30년 만입니다. 30년 동안 어디서 뭘 하며 살았는지도 모르던 아들.
그 아들이 지금 중환자실에 누워 있다니. 봉수는 민수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아빠를 찾은 것 같아. 지금 병원에 계신데. 민수는 눈을 반짝이며 일어섰습니다. 정말요? 그럼 빨리 가요. 하지만 봉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야, 할아버지가 먼저 가볼게. 아빠 상태를 확인하고 와야 해. 민수는 실망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안 돼요? 봉수는 민수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조금 아야해서 지금은 보기가 힘들대. 할아버지가 먼저 가서 확인하고 올게. 알았지?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봉수는 민수를 데리고 마을 슈퍼로 향했습니다. 슈퍼 주인 정자는 봉수를 보자마자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봉수 씨, 무슨 일이세요? 봉수는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정자 씨,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급히 병원에 가봐야 하는데 잠깐만 민수 좀 봐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자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돌봐줄게요. 봉수는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할머니랑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할아버지 금방 올게. 민수는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진짜 금방 와요? 봉수는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약속할게. 봉수는 서둘러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 동안 봉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쁨과 불안, 그리움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하얀 설원이 지나갔습니다. 30년 전 현수가 집을 나간 그날도 이렇게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봉수는 그날 밤 혼자 난로 앞에 앉아 울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것도 아내를 잃은 것도 모두 자신의 잘못이었습니다. 일이 우선이라고 사람들이 기다린다고 고집했던 자신이 미웠습니다. 버스가 병원 앞에 멈췄습니다. 봉수는 버스에서 내려 병원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하얀 건물이 눈 속에서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봉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내 데스크로 다가가 물었습니다. 중환자실이 어디입니까? 간호사는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4층입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세요. 봉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은 조용했습니다. 숫자가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봉수의 심장도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1층, 2층, 3층, 4층.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가 보였고 멀리 중환자실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봉수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간호사 스테이션이 보였고 여러 개의 병실 문이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봉수는 간호사에게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현수 환자 면회하러 왔습니다. 간호사는 차트를 확인하더니 물었습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봉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보호자. 30년 동안 아버지 역할을 하지 못했던 자신이 보호자라고 할 수 있을까?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입니다.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3번 병실에 계세요. 근데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아서 면회 시간을 짧게 해주셔야 해요. 봉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3번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봉수는 손을 뻗어 문손잡이를 잡았지만 쉽게 돌리지 못했습니다. 30년입니다. 30년 만에 아들을 만나는 거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미안하다고? 보고 싶었다고?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봉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천천히 문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병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각종 의료기기의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침대 위에 누군가 누워 있었습니다. 봉수는 천천히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침대에 누운 사람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온몸에 선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조금 나이 들고 주름이 생기고 머리카락에 흰머리가 섞여 있었지만 분명 현수였습니다. 봉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현수야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지만 현수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깊은 잠에 빠진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봉수는 의자를 끌어당겨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현수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30년 전 집을 나가던 그날의 현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차갑고 단호했던 그 표정. 다신 안 봐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봉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간호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 상태 설명 좀 드릴게요. 봉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습니다. 간호사는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차량 전복사고로 입원하셨어요. 두부 외상이 심하고 늑골 골절도 있습니다. 지금은 혼수 상태고요. 봉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깨어날 수 있습니까?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경과를 지켜봐야 해요. 다만 가족들이 자주 오셔서 말을 걸어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봉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일 올게요. 간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나갔습니다. 봉수는 다시 침대로 다가가 앉았습니다. 현수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거칠고 큰 손, 어른이 된 아들의 손이었습니다. 봉수는 조심스럽게 현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현수야, 아버지야. 봉수는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사과였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했어. 내 곁에 있었어야 했는데, 내 엄마 곁에 있었어야 했는데, 봉수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일이 중요한 줄 알았어. 사람들이 기다린다고, 빨리 가야 한다고 그게 내 책임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너희 엄마한테, 너한테는. 봉수는 눈을 감고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아내의 장례식 날, 현수는 혼자 상주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와도 현수는 고개만 숙였을 뿐 말이 없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현수는 자신의 방에서 짐을 쌌습니다. 봉수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현수는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너 이 자식 뭐하니 지금? 집 나갈 거예요. 뭐? 여기서 못 살겠어요, 이제. 봉수는 현수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현수는 팔을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현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현수야, 아버지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봉수는 사과했지만 현수는 듣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고요? 그 말로 엄마가 돌아와요? 현수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엄마는 아버지만 찾았어요. 병원에서 계속 여보, 여보 그러면서. 근데 아버지는 뭐 하셨어요? 뭐가 그렇게 바빠서 엄마 보러 안 왔어요? 엄마보다 그깟 일이 그렇게 중요했어요? 봉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현수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으니까요. 현수는 그렇게 가방을 들고 문을 열었습니다. 다신 안 봐요. 그 말을 남기고 현수는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봉수는 그날 밤 혼자 난로 앞에 앉아 울었습니다. 아들의 빈 방을 바라보며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현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봉수는 눈을 떴습니다. 현수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봉수는 현수의 손을 꼭 잡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현수야, 깨어나라. 아버지가 여기 있어. 이번엔 내 곁에 있을게. 약속한다. 시간이 흘러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말했습니다. 이제 나가셔야 해요. 봉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습니다. 병실을 나서기 전 봉수는 다시 한번 현수를 돌아봤습니다. 내일 또 올게. 기다려라. 복도를 걸으며 봉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깨어나야 해. 제발 깨어나라. 봉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은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슈퍼에 들어서자 민수가 정자와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민수가 달려왔습니다. 봉수는 민수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잘 기다렸구나. 민수는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아빠는요? 아빠 봤어요? 봉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봤어. 아빠가 많이 아프셔서 지금은 쉬고 계셔. 조금 있으면 나아지실 거야. 민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정말요? 봉수는 민수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매일 가서 돌봐줄 거야. 민수도 같이 기도해주면 아빠가 빨리 나으실 거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매일 기도할게요. 봉수는 정자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민수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봉수는 난로 앞에 앉아 민수가 잠든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민수의 목에 걸린 펜던트가 난로 불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자신이 만든 그 펜던트, 봉수는 중얼거렸습니다. 현수야, 깨어나 제발. 다음 날 아침 봉수는 일찍 일어나 민수에게 아침을 차려주었습니다. 민수야, 일어나서 밥 먹자. 민수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병원 가요? 봉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 혼자 다녀올게. 민수는 할머니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 민수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아빠한테 제가 보고 싶다고 전해주세요. 봉수는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꼭 전할게. 아침을 먹고 봉수는 민수를 정자네 집에 맡겼습니다. 정자는 흔쾌히 민수를 받아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돌볼게요. 아드님 빨리 나으시길 바랄게요. 봉수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4층 중환자실로 올라갔습니다. 간호사에게 인사를 하고 3번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현수는 어제와 똑같은 모습으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봉수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현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현수야, 아버지 왔어. 오늘도 내 옆에 있을게. 봉수는 조용히 현수를 바라봤습니다. 의료기기의 규칙적인 소리만이 병실 안을 채웠습니다. 민수가 보고 싶대. 내 아들 참 착한 애야. 할아버지한테도 잘하고. 봉수는 중얼거렸습니다. 너도 아빠가 되었구나. 어떤 아빠였니? 아버지처럼 일만 하는 아빠였을까? 아니면 아이 곁에 있어주는 아빠였을까? 봉수는 한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녹기 시작한 산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후회가 많아. 내 엄마 곁에 있어주지 못한 것, 내 곁에 있어주지 못한 것.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중요한 건 너희였어. 시간이 흘렀습니다. 봉수는 현수의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간호사가 들어와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잠깐 나가셔야 해요. 환자분 처치 시간이에요. 봉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봉수는 지갑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의 봉수와 아내, 그리고 어린 현수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현수는 활짝 웃고 있었고 아내는 현수를 안고 있었습니다. 봉수도 옆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행복했는데 봉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틀어진 걸까? 아내가 아프기 시작한 그때부터였을까? 아니면 그보다 더 전부터였을까? 봉수는 알 수 없었습니다. 처치가 끝나고 봉수는 다시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현수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봉수는 다시 침대 옆에 앉아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현수야, 아버지가 너한테 못다한 이야기들을 해볼게. 내가 초등학교 입학하던 날 기억나니? 아버지가 새 가방 사줬지. 넌 그날 너무 좋아하면서 학교 갔어. 근데 아버지는 입학식도 못 갔어. 배달 때문에. 내 엄마가 대신 갔지. 봉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내 엄마가 그랬어. 여보, 아이 입학식은 한 번뿐인데 왜 안 가요? 근데 난 그랬지. 사람들이 기다려. 내가 안 가면 안 돼. 참 바보 같았어. 내가 중학교 다닐 때 운동회 있었잖아. 넌 달리기에서 1등 했다며? 내 엄마가 전화해서 자랑했어. 근데 아버지는 그것도 못 봤어. 일하느라. 항상 일 핑계였지. 봉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 엄마가 아플 때도 그랬어. 병원 가자고 했는데 난 내일 가자고 했지. 오늘은 배달이 많다고. 근데 그 내일이 너무 늦었어. 봉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때 내 곁에, 내 엄마 곁에 있었어야 했는데. 아버지가 잘못했어. 그날도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봉수는 병실을 나서며 현수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또 올게. 곁에 있어줄게. 병원을 나서는 봉수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봉수는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아침에 민수를 정자네에 맡기고 병원에 가서 현수 곁을 지켰습니다. 현수의 손을 잡고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고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현수는 여전히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아직 경과를 지켜봐야 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하지만 봉수는 불안했습니다. 이대로 현수가 깨어나지 못하면 어떡하지? 어느 날 저녁 봉수는 집으로 돌아와 민수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빠 언제 깨어나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봉수는 민수를 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곧 깨어나실 거야. 조금만 더 기다리자. 밤이 되자 봉수는 난로 앞에 앉았습니다. 민수는 방에서 잠들었습니다. 봉수는 민수의 목에서 벗긴 펜던트를 들여다봤습니다. 자신이 만든 작은 편지 봉투 모양. 내 아들에게라는 글씨. 그날 밤 봉수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평생 기도 한 번 제대로 해본 적 없는 봉수였지만 그날만큼은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부디 우리 아들 깨어나게 해주세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2주째 되던 날 봉수는 여느 때처럼 병원에 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현수의 손을 잡으며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현수야, 오늘은 날씨가 좋더라. 눈도 많이 녹았어. 봄이 오나 봐. 봉수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민수가 어제 그림을 그렸어. 너랑 할아버지랑 셋이 손잡고 있는 그림. 참 예쁘더라.
봉수는 현수의 손을 꼭 잡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현수야, 깨어나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아버지가 잘못한 거 다 사과할게. 그러니까 그때였습니다. 봉수의 손에 쥐어진 현수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봉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착각인가? 봉수는 현수의 손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또 움직였습니다. 검지손가락이 살짝 떨렸습니다. 봉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현수야, 현수야. 봉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현수의 손가락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확실하게. 봉수는 급히 일어나 병실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간호사님, 의사 선생님. 봉수는 복도에서 소리쳤습니다. 간호사가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환자 손가락이. 의사가 급히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현수를 살피고 여러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손전등으로 눈을 비추고 반사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봉수는 옆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지켜봤습니다. 검사를 마친 의사는 봉수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기적입니다. 봉수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정말입니까?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환자분 의식이 돌아오고 있어요. 뇌파 반응도 좋아지고 있고 신체 반응도 돌아오고 있습니다. 봉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사가 봉수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조만간 의식을 회복하실 것 같습니다. 며칠 지켜보시죠. 의사와 간호사가 나가고 봉수는 다시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현수의 손을 꼭 잡으며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현수야, 들렸니? 내가 깨어나고 있대. 조금만 더 힘내. 아빠 여기 있어. 그날 봉수는 더 오래 병실에 머물렀습니다. 현수의 손을 꼭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벌 받을 테니 이제 현수는 깨어나게 해달라고. 그날 이후 봉수는 더욱 자주 병원을 찾았습니다. 아침 일찍 민수를 정자내에 맡기고 해가 질 때까지 병원에서 현수 곁을 지켰습니다. 현수의 손가락이 움직인 이후 봉수는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후 현수의 눈꺼풀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봉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현수야, 천천히 해도 돼. 여기 있어. 봉수는 현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현수의 눈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떠졌습니다. 희미한 눈빛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낯선 천장, 낯선 소리들. 현수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다 시선이 옆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멈췄습니다. 봉수였습니다. 현수는 눈을 깜빡이며 봉수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꿈인가? 환각인가? 현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봉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현수야, 나야. 현수는 입술을 움직였지만 산소 마스크 때문에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빛만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놀람, 혼란,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 봉수는 급히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깨어났어요. 환자가 깨어났어요. 의사와 간호사가 급히 들어와 현수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의사는 손전등으로 현수의 눈을 비추고 여러 검사를 했습니다. 의식이 돌아왔네요. 천천히 회복하실 겁니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산소 마스크를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현수는 몇 번 헛기침을 했습니다. 목이 쉬어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적응하세요. 말은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현수는 여전히 봉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나가고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봉수는 현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울지 마. 괜찮아. 다 괜찮아. 현수는 입을 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약했습니다. 봉수는 물을 적신 솜으로 현수의 입술을 적셔 주었습니다. 천천히 해도 돼. 말 안 해도 돼. 쉬어. 현수는 고개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듯 했습니다. 봉수는 현수에게 귀를 가까이 대었습니다. 현수는 힘겹게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봉수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 현수야. 나야. 아버지야. 현수는 눈물을 계속 흘렸습니다. 봉수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30년 만이구나. 많이 컸네. 현수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말하는 것도 깨어 있는 것도 힘든 모양이었습니다. 봉수는 현수의 손을 놓지 않고 말했습니다. 푹 쉬어. 여기 있을게. 어디 안 가. 몇 시간 후 현수가 다시 눈을 떴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또렷한 눈빛이었습니다. 봉수는 여전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현수는 봉수를 보며 힘겹게 말했습니다. 꿈이 아니네요. 봉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꿈 아니야. 현수는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여긴? 병원이야. 사고가 났었어. 현수는 천천히 기억을 되살리는 듯 했습니다. 눈보라 미끄러지는 차, 민수의 비명. 현수는 갑자기 눈을 크게 떴습니다. 민수는? 목소리에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봉수는 급히 현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민수는 안전해. 내가 돌보고 있어. 현수는 봉수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봉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여기 오기 전에 민수를 먼저 찾았어. 눈밭에 쓰러져 있더라. 그래서 데려와서 돌보고 있어. 현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봉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연한 일이지. 내 손자인데. 손자. 그 말에 현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30년 동안 아버지와 떨어져 살았고 이제 아들을 통해 다시 만났습니다. 현수는 힘겹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봉수는 그날의 일을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눈밭에서 민수를 발견한 것, 민수 목의 펜던트를 본 것. 현수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동안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현수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펜던트 30년 동안 가지고 있었어요. 버릴 수가 없었어요. 봉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구나. 현수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말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든 모양이었습니다. 봉수는 현수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푹 쉬어. 천천히 나아지면 돼. 지금은 쉬는 게 중요해. 그날 이후 현수는 조금씩 회복해 갔습니다. 처음 며칠은 대부분 잠을 잤고 깨어 있어도 말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봉수는 그저 곁에 앉아 현수를 지켜봤습니다. 가끔 물을 먹여주고 손을 잡아주고 괜찮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현수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상태가 많이 안정되었고 혼자 물도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봉수는 여전히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일반 병실에서의 첫날, 현수는 침대에 반쯤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봉수는 과일을 깎아 현수에게 건넸습니다. 천천히 먹어. 현수는 사과 한 조각을 입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맛있네요. 봉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어릴 때도 사과 좋아했지.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나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정말 괜찮아요? 봉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잘 돌보고 있어.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 내 걱정만 하더라. 현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보고 싶어요. 봉수는 현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조금 더 나아지면 민수 데려올게. 그때까지 푹 쉬어.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현수는 하루하루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혼자 걸을 수도 있게 되었고 말도 훨씬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봉수는 현수와 함께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두 사람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거의 다 녹아 있었고 땅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현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산소에 가려고 했어요. 민수랑 함께. 봉수는 현수를 바라봤습니다. 현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동안 용기가 없었어요. 아버지를 만날 용기가. 봉수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랬구나.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가 할머니 얘기를 자꾸 물어봐서 이번엔 꼭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찾아뵙고 싶었어요. 봉수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매일 기다렸다. 현수는 봉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30년 많이 늦었습니다. 봉수는 현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늦지 않았어. 이제라도 만났으니까. 며칠 후 현수는 훨씬 좋아졌습니다. 병원 복도를 혼자 걸을 수 있게 되었고 얼굴에도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봉수는 그날 현수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민수 데려올까? 현수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요? 그럼 내가 많이 좋아졌으니까 민수도 보고 싶어 할 거야. 봉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봉수는 민수를 데리고 병원에 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민수는 계속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빠 진짜 깨어났어요? 그럼 조금 있으면 볼 수 있어.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봉수는 민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아직 많이 약하셔. 천천히 들어가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봉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현수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문 여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민수를 봤습니다. 민수야 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 민수가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침대 앞에서 멈칫했습니다. 아빠의 모습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창백한 얼굴, 팔에 감긴 깁스, 이마에 붕대. 민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현수는 팔을 벌렸습니다. 이리 와봐. 민수는 천천히 현수에게 다가가 안겼습니다. 현수는 민수를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보고 싶었어? 정말 보고 싶었어? 민수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무서웠어. 아빠가 안 깨어나면 어떡하나 했어. 현수는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아빠가 민수 걱정시켰네. 이제 괜찮아. 다 나았어. 봉수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아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민수는 현수의 품에서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아빠 아픈 데는 없어요? 현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조금 아프긴 한데 괜찮아. 곧 다 나을 거야. 민수는 현수의 팔에 감긴 깁스를 보며 물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팔이 부러졌었어. 근데 이제 붓고 있어. 걱정 마.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봉수를 돌아봤습니다.
할아버지, 아빠 진짜 나은 거죠? 봉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조금만 더 있으면 완전히 나으실 거야. 현수는 봉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민수 돌봐주시고 봉수는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 손자인데.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진짜 잘해줬어요. 밥도 해주고 이야기도 해주고. 현수는 민수를 보며 물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랑 재밌었어? 민수는 신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가 옛날 이야기 많이 해줬어요. 아빠 어렸을 때 이야기도요. 현수는 봉수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슨 이야기 하셨어요? 봉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어릴 때 개구쟁이였다고. 나무에서 떨어져서 다쳤던 이야기, 물고기 잡으러 갔다가 빠진 이야기.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짜요? 아빠도 그랬어요? 현수는 머리를 긁으며 말했습니다. 그랬지. 그때 아버지한테 많이 혼났어. 봉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혼낸 게 아니라 걱정했지. 크게 다칠까봐. 민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웃었습니다. 현수는 민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할아버지한테 잘해드려야 해. 할아버지가 우리 민수 구해주셨어.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봉수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봉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할아버지도 민수 사랑해. 세 사람은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수는 할아버지와 보낸 시간들을 신나게 이야기했고, 현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계속 웃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봉수는 민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이제 집에 가야 할 시간이야. 아빠는 좀 더 쉬셔야 해. 민수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벌써요? 현수는 민수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일 또 올 수 있어. 아빠는 여기서 쉬고 있을게.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현수에게 뽀뽀했습니다. 아빠, 빨리 나으세요. 봉수와 민수가 병실을 나서려는 순간 현수가 불렀습니다. 아버지. 봉수는 돌아섰습니다. 현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 시간 있으시면 혼자 오실 수 있으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봉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게. 현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날 밤 봉수는 민수를 재우고 난로 앞에 앉았습니다. 현수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 봉수는 민수 목에서 벗긴 펜던트를 들여다봤습니다. 30년을 견딘 이 작은 펜던트. 이제 제자리로 돌아갈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봉수는 혼자 병원을 찾았습니다. 민수는 정자네에 맡겼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현수는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왔어? 현수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봉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수는 침대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봉수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현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봉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미안한 건 나지. 현수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때 너무 어렸어요. 엄마 돌아가시고 화만 났어요. 아버지한테. 봉수는 조용히 현수를 바라봤습니다. 현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왜 안 오셨냐고, 왜 엄마 곁에 안 계셨냐고 그것만 생각했어요. 봉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수는 눈을 감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집 나와서 정말 힘들었어요. 일하면서, 혼자 살면서. 근데 자꾸 생각났어요. 집이, 아버지가. 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자존심 때문에 연락 못했어요. 제가 먼저 나간 건데, 제가 심한 말 한 건데, 어떻게 돌아가냐고.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봉수는 현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현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했어요. 민수 엄마 만나서. 봉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니? 현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사람이었어요. 따뜻하고 착하고 저한테 아버지 이야기 자주 물어봤어요. 화해하라고 했죠. 봉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3년 전에 세상 떠났어요. 암이었어요. 봉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랬구나.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팠을 때 저도 일 때문에 곁에 못 있었어요. 회사 일이 바빴거든요. 현수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병원에서 전화 왔을 때도 회의 중이었어요. 나중에 가겠다고 했어요. 근데 현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봉수는 현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아내는 저 기다리다가 갔어요. 현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아버지 같다는 걸. 똑같았어요. 일이 우선이었고 가족은 나중이었고. 봉수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현수야. 현수는 봉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때 생각났어요. 엄마 돌아가실 때 아버지도 이랬겠구나. 아버지도 이렇게 후회하셨겠구나. 현수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아버지. 그때 아버지 마음도 모르고 혼자만 힘들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버지도 힘드셨을 텐데. 봉수는 현수를 꼭 안았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두 사람은 한동안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였던 오해와 상처가 조금씩 풀려나갔습니다. 현수가 봉수의 품에서 말했습니다. 사랑해요, 아버지. 늦었지만. 봉수도 현수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널 사랑하지 않았던 순간이 없었다. 너무 늦게 전해 미안하고 고맙구나.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현수는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 날짜를 잡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집에서 푹 쉬시면서 천천히 회복하시면 됩니다. 퇴원 전날 봉수는 현수와 함께 병원 옥상 정원을 걸었습니다. 날씨는 따뜻했고 봄 기운이 완연했습니다. 현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습니다. 공기가 좋네요. 봉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병실에만 있었으니까.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현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태어나면 민수랑 저 어디서 지내야 할지 고민이에요. 봉수는 현수를 보며 물었습니다. 왜? 서울집이 있잖니.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긴 한데 아직 몸이 완전히 나은 게 아니잖아요. 민수도 돌봐야 하고 혼자 하기엔 좀 버거울 것 같아서요. 봉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집에 와서 지내는 건 어때? 현수는 봉수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집에요? 그래. 어차피 혼자 사는 집이고 방도 있어. 내가 완전히 나을 때까지 같이 지내자. 봉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현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패를 끼쳐도 될까요? 봉수는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패야? 가족인데. 오히려 같이 있으면 내가 좋지. 현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봉수는 현수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고맙긴. 민수도 좋아할 거야. 할아버지랑 같이 있으면. 다음 날 현수는 퇴원했습니다. 봉수와 민수가 함께 병원에 왔습니다.
민수는 신나서 뛰어다니며 말했습니다. 아빠, 드디어 집에 가요. 현수는 민수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드디어. 봉수는 현수의 짐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내려가자. 무리하지 말고. 세 사람은 병원을 나와 마을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민수는 창밖을 보며 신나게 말했습니다. 와, 눈 다 녹았어요. 봉수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수는 집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변한 게 없네요. 봉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그대로야. 내 방도 그대로 있어. 현수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침대, 책장, 모두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현수는 책상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어릴 적 일기장, 사진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현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봉수가 방으로 들어와 말했습니다. 내가 나간 뒤에도 그냥 놔뒀어. 언젠가 돌아올 것 같아서. 현수는 봉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30년이나 기다리셨어요? 봉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언젠가 올 거라고 믿었어. 현수는 봉수를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요. 너무 늦게 왔어요. 봉수는 현수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이제라도 와줘서 고마워. 저녁을 먹고 세 사람은 난로 앞에 둘러앉았습니다. 민수는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졸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난로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펜던트 이야기 해드려도 될까요? 봉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현수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집 나갈 때 펜던트를 가지고 나왔어요. 버리려고 했는데 버릴 수가 없었어요. 현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힘들 때마다 이 펜던트를 만졌어요. 그러면 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아빠 마음이 내 곁에 있다고 했던 그 말이. 봉수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가 태어났을 때 이걸 물려줬어요. 아버지 마음을 민수한테도 전하고 싶어서. 현수는 민수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아버지를 만나면 민수한테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주려고 했어요. 봉수는 펜던트를 주머니에서 꺼냈습니다. 이거 돌려줘야지. 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민수가 가지고 있어야 해요. 할아버지 마음이 담긴 거니까. 봉수는 펜던트를 민수 목에 다시 걸어주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셋이 함께 있는 거구나. 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현수는 봉수의 집에서 천천히 회복해 갔습니다. 아침에는 함께 산책을 하고, 낮에는 민수와 놀아주고, 저녁에는 셋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봉수는 현수에게 말했습니다. 현수야, 엄마 산소 가볼까?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고 싶어요. 봉수는 민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할머니 뵈러 갈까? 민수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요? 하늘에 계신 할머니요? 봉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할머니께 인사드리러 가자. 다음 날 세 사람은 아내의 산소로 향했습니다. 산은 초록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산소 앞에 도착하자 현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현수 왔어요. 봉수도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데려왔어. 손자도 데려왔고. 민수는 두 사람을 보며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 민수예요. 현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너무 늦게 왔어요. 그동안 정말 보고 싶었어요. 봉수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돌아왔어. 이제 다 괜찮아. 세 사람은 한동안 산소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고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마치 아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봉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 우리 아들 보내줘서. 산을 내려오는 길 민수가 봉수와 현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아빠, 할머니가 우리 보고 웃으시는 것 같았어요. 봉수는 민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기뻐하실 거야. 현수는 봉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자주 올게요. 민수랑 같이. 봉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자주 오자. 엄마도 우릴 보고 싶어 하실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세 사람은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민수의 맑은 목소리, 현수의 따뜻한 목소리, 봉수의 낮은 목소리가 어우러졌습니다. 30년 동안 끊어졌던 가족의 노래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봄이 깊어지고 마을은 완전히 초록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현수는 이제 완전히 회복했고 민수는 마을 아이들과 어울려 뛰어놀았습니다. 봉수의 집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봉수는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현수가 나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할게요. 봉수는 빗자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현수가 마당을 쓰는 동안 봉수는 벤치에 앉아 지켜봤습니다. 30년 만에 아들과 함께 사는 일상. 봉수는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현수는 마당을 다 쓸고 봉수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날씨 좋네요. 현수가 말했습니다. 봉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러게, 산책 가기 좋은 날씨야. 현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 민수랑 같이 산책 갈까요? 봉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지. 잠시 후 민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아빠 뭐해요? 봉수는 민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오늘 산책 갈까? 민수는 신나서 뛰어왔습니다. 좋아요. 어디 갈 건데요? 현수가 말했습니다. 마을 한 바퀴 돌고 시냇가도 가보자. 민수는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와, 시냇가? 물고기 있어요? 봉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작은 물고기들 많아. 가서 보자. 세 사람은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마을 길을 걸으며 이웃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아이고, 봉수 씨. 아드님이랑 손자랑 산책하시네요. 마을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봉수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날씨가 좋아서요. 어르신은 현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드님 많이 나아 보이네요. 다행이에요. 현수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 사람은 계속 걸었습니다. 민수는 할아버지와 아빠 손을 잡고 깡충깡충 뛰며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저기 꽃 봐요. 예쁘다. 봉수는 민수가 가리키는 곳을 봤습니다. 하얀 들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러게, 예쁘다. 민수는 꽃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뭐예요? 봉수는 민수 옆에 쪼그리고 앉으며 말했습니다. 개망초야. 봄에 많이 피는 꽃이지. 민수는 신기한 듯 꽃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꽃 이름도 다 아세요? 봉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래 살다 보니까 알게 되더라. 현수는 두 사람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봉수와 민수가 함께 꽃을 보는 모습, 따뜻하고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현수는 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길 바랐습니다. 시냇가에 도착했습니다.
물은 맑고 차가웠습니다. 민수는 신발을 벗고 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차가워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봉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산에서 내려온 물이니까. 현수도 신발을 벗고 민수 옆에 앉았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어릴 때도 여기서 놀았어. 민수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진짜요? 재밌었어요? 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응, 할아버지랑 같이 왔었지. 봉수는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내 아빠가 물고기 잡으려다가 넘어져서 옷이 다 젖었지. 현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업어서 집까지 가셨죠. 봉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지. 내가 울면서 미안하다고 했어. 민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웃었습니다. 아빠도 그랬어요? 재밌다. 현수는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때가 참 좋았는데. 봉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지금도 좋아.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현수는 봉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 저도 좋아요. 세 사람은 시냇가에 앉아 한동안 물소리를 들었습니다.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민수가 물속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물고기 있어요. 봉수는 민수가 가리키는 곳을 봤습니다. 그래, 있네. 작은 물고기야. 민수는 물고기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지만 물고기는 재빨리 도망갔습니다. 아, 도망갔어요. 민수가 아쉬워하며 말했습니다. 현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물고기는 빠르니까. 그냥 보는 게 더 좋아. 시간이 흘러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봉수는 민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이제 집에 갈까? 민수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석양이 마을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봉수는 현수에게 말했습니다. 현수야, 너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니? 현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괜찮으시다면 계속 있고 싶어요. 봉수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계속? 서울집은? 현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서울집은 정리하려고요. 여기서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아버지 곁에서. 봉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말이니?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민수도 여기가 좋대요. 할아버지도 계시고 공기도 좋고. 봉수는 현수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집에 도착해 저녁을 먹고 세 사람은 마당에 나와 앉았습니다. 하늘엔 별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민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별 중에 할머니 계신 별이 어디예요? 봉수는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 제일 밝은 별 보이니?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봉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게 할머니 별이야. 할머니가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 민수는 별을 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현수는 민수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기뻐하실 거야. 봉수는 두 사람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혼자였던 시간. 아들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날들. 하지만 이제 아들이 돌아왔고 손자도 생겼습니다. 늦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현수가 봉수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우체국에서 일자리를 알아보려고요. 아버지 일을 이어받고 싶어요. 봉수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가 평생 하신 일이잖아요. 저도 해보고 싶어요. 봉수는 현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아버지가 하던 일을 내가 이어준다니. 현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하고 싶어요. 일도 하고 가족도 챙기고. 봉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하면 잘할 거야. 아버지보다 훨씬 잘할 거야. 현수는 봉수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셔서. 봉수도 현수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나야말로 고맙다. 돌아와줘서. 민수는 두 사람을 보며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빠, 저도 껴주세요. 세 사람은 함께 안았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끊어졌던 인연이 다시 이어졌고, 이제 세 사람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봉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돌아왔어. 이제 다 괜찮아. 바람이 불어왔고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마치 아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봉수는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현수와 민수, 그의 아들과 손자, 그의 가족. 계절은 돌고 돌지만 가족의 사랑은 영원했습니다. 봉수는 그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봄밤 공기에 퍼져나갔습니다. 마을은 고요했고 별은 빛났고 가족은 함께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